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진도를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철도 안전법이 다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한 주에 4번의 그 강의가 올라가는데, 마침 4차는 이제 4차 시까지 끝나고 새롭게 그 13주차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딱 걸려있네요, 진도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오늘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할 텐데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이번 학기 내내 끝날 때까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진도가 조금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는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할 예정입니다. 나가보는 데까지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입니다. 규칙. 자, 규칙인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국토교통부령이죠? 규칙. 자, 우리가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이었고 철도 안전법 시행령일 때는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운전에 관련된 것만 여기에 또 담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철도 안전에 관한 거는 이미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겠죠. 자, 여기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운전에 관련된 사항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 26일 개정이 됐네요. 자, 총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규칙은 철도 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여러분 혹시 철도안전법 39조 생각나나요? 얼른 잽싸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나와 있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39조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여러분들 편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편성이 뭔가요? 편성. 열차의 편성. 자, 10량 1편성, 8량 1편성 이렇게 편성이란 말을 하는데요. 열차 운행의 기본 단위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량 1편성, KTX 같은 경우는 20량 1편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열차의 편성, 그리고 철도 차량의 운전 및 신호 방식 등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철도 안전법 제39조에 네, 죄송합니다. 자, 연구실에서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네요. 예, 여기 철도 안전법 제39조 철도 차량의 운행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도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거장이라 함은 자, 정거장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정거장 여객의 승강 자, 여객이 그 승강에서 여객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도 포함한다입니다. 포함. 자, 역사 내에 여객의 승강은 주로 이제 역의 어떤 그 특성을 말해 주는 건데, 역에는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뭡니까?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 다음에 CU 뭡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는 스토리웨이 그 다음에 대전역 같은 경우는 성심당 빵집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적하 그리고 열차의 조성인데 이 조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철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열차의 조성. 그 다음에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자,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우리는 신호장이라고 부릅니다. 신호장. 그 다음에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이런 데는 역. 또 화물 취급역이 있고 여객만 취급하는 역이 있고 화물 또는 여객을 같이 취급하는 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거장에는 역, 그 다음에 조차장, 신호장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차장은 어디겠습니까? 열차의 조성,
하는 장소가 바로 조차장. 그리고 여객의 승강, 그 다음에 뭐 화물에 적하는 역, 열차의 조성은 조차장, 또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는 장소는 신호장.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텐데 신호소는 아닙니다. 신호소는 아니에요. 신호장, 조차장, 역, 요 세 가지가 정거장의 3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선이라 함은 열차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자, 본선은 왜 열차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로 그 가끔씩 이렇게 본선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열차 운전에 상용되기 때문에 출발선도 본선이고 도착선도 본선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은 통과선도 본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선의 종류는 꽤 많은데 본선은 이렇게 열차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만을 말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자, 측선은 본선이 아닌 모든 선로는 다 측선입니다. 그 다음에 4호, 5호는 삭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일량의 철도 차량을 말한다. 자, 우리 철도 차량 배웠는데 어디서? 철도 안전법에서요. 철도 차량이라 함은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이것이 철도 차량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한 칸의 철도 차량. 예전에는 일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언어가 많이 순화가 돼서 한 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칸. 그 한 칸 자체가 그냥 일량, 일차량, 그냥 차량이에요, 차량. 근데 철도 차량 하면은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를 말합니다. 자, 철도 차량과 차량.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급차. 왕급차라 하면 관통, 제동기용, 제동통, 압력계, 차장변, 수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 승무원이 직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요즘은 왕급차가 잘 눈에 안 띄는데 여러분들 혹시 큰 역에 노란색 차장차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장차라고도 부르고 왕급차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차장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장차 안에 이 제동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그거를 동작을 시키면 차장변, 기관사가 동작을 시키면은 제동변. 그러니까 운전실에도 제동변이 있잖아요. 운전실에도 그거는 기관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차장차, 왕급차 안에 있는 거는 차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제동장치가 차장이 땡겨서 열차를 세우게 되면 그거는 차장변. 자, 이게 왜 그 왕급차, 차장차가 언제 이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주가 코레일에 또 화물을 수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죠, 위탁. 우리 내 화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맡기게 되면 화주의 부탁으로 철도에서는 수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화물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럴 때는 이 화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맨 뒷칸에 예를 들어서 화물 열차가 뭐 30량, 25량 정도 연결해서 가게 될 경우 맨 뒷칸에 화물 열차 그 다음 맨 마지막 칸에 왕급차, 그러니까 차장차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로 그 화물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차장차 그 노란색 차장차에 이렇게 등을 달아요. 등을 달면 이렇게 곡선을 통과할 때나 이럴 때 기관사가 그 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33량의 마지막 그 차장차를 통해서 그 전조등을 통해서 이 열차가 안전하게 지금 잘 연결돼서 따라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관통제동으로 인해서 중간에 열차가 분리되거나 이러면은 자동으로 정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글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열차가 분리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위험을 알리면서 이제 차장이 직접 제동을 땡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장차가 예전에는 반드시 화물 열차에는 맨 마지막 칸에 차장차, 왕급차가 연결돼서 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장이
코레일 직원 같은 경우 차장이 그 차장에 타서 차장차입니다. 그 차장이 차장차에 승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어요. 이제 화물열차다 보니까 이렇게 칸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화물 그 수송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주들이 물건을 위탁할 때 차장은 필요 없다고, 완급차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차장차를 달지 않아도 잘 운행됩니다. 자, 근데 차장차, 완급차 여러분들 잘 모를까봐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급차에는 관통 제동기용 제동통, 관통 제동이라는 게 뭐냐면 BP라고 하는 브레이크 파이프.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서 맨 마지막 칸까지 이 제동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동관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쫙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 기관사가 이런 그 기관차를 운전할 때, 화물 열차를 연결한 기관차를 운전할 때 제동을 쓸 때 공기가 빠지거든요. 이 공기가 빠지면서 각각의 그 화물칸에 공기가 빠지면서 이제 제동이 동작이 되는 건데, 이때 관통 제동기형 이 제동통과 압력계를 보면서, 자, 이제 기관사가 이 제동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제동기는 뭐냐면 손숫자잖아요. 손숫자. 손으로 제동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제 손으로 제동을 쓰는 건데, 손으로 제동을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가끔은 이 30량 또는 25량의 이런 긴 화물 열차를 역에 정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이제 차륜마기로 화물 열차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 괸돌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괸돌로 이렇게 꽂아 놓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주차 제동용으로 이 기관차만의 주차 제동, 기관차 안에 이렇게 핸들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주차 제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수제동기, 손으로 돌려서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수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 승무원이 직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 차장차가 화차죠. 객차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객차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장 혼자 근무를 하는데, 예전에는 직렬마다 조금 이 승진하고 또 어떤 직렬마다 역할이 좀 다르긴 한데, 사무영업 분야에서는 이 여객 전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객 승무원 중에는 여객 전무가 굉장히, 그쪽 직렬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급이었어요. 여객 전무가. 근데 여객 전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운전직에서 기관사 시험이 어렵듯이 또 이런 그 사무영업직, 영무직에서는 여객 전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차장이 여객 전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완급차, 차장차를 교본을 받아 승무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왜? 그 차장차 안에, 완급차 안에 혼자서 승무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요. 화물열차 기관사가 맨 앞에서 잘 운전하고 가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뭡니까? 차실이 설비된 객차. 여기서 그냥 쉬면 돼요. 그러니까 내내 거기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차장차를 탔다는 거는, 아, 저 사람이 무슨 공부할 게 있구나, 뭐 진급시험을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신호입니다. 철도 신호. 철도 신호로 하면 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 전호 표지를 말한다. 자, 신호는 철도 신호로 가는 건 세 가지예요.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호, 전호, 표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신호부터 볼까요? 모양, 색,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해서 운행 조건을 지시한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열차나 차량에 대해서. 자, 여러분 혹시 열차나 차량,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열차를 타고 운행이 되면은 그것은 열차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열차라고 하는 것이 정거장 외, 그러니까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을 말하면서 열차 번호를 이제 부여받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열차처럼 보여도 정거장에 계속 정차되어 있거나
또는 열차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똑같이 생겼어도 열차가 아니라 차량입니다. 차량. 그래서 열차와 차량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차는 주로 본선에서 보이고 차량은 주로 기지, 뭐 정거장, 차량 기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량입니다. 자, 가끔은 시험 문제에 열차나 차량이나 막 혼용해서 쓰는데 거기가 다 함정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차나 차량에 대해서 운행 조건을 지시한다. 이것은 신호고요. 자, 모양, 색, 소리 똑같습니다. 관계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하는 것은 전호입니다. 전호. 제가 전호를 가장 많이 봤을 때는 운전실에 앉아서 수송원이 입판할 때 수송원이 오너라 전호기 깃발로 그 다음에 가거라 이런 그 표시를 해줄 때 그거를 보고 제가 진입하고 그거를 보고 제가 정지하고 자 요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전호입니다. 전호는 직원 상호간 기관사와 수송원이 또는 기관사와 역장이 그 다음에 뭐 기관사와 뭐 검수원이 뭐 이렇게 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가 바로 전호. 자, 그리고 표지는 뭐냐? 모양색, 소리가 없네요. 모양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 표지라고 해서 표지가 아닙니다. 표시하는 것이 바로 표지. 그래서 철도 신호의 종류는 신호, 전호, 표지.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바로 전호입니다. 자, 그리고 진행 지시 신호라 함은 진행, 감속, 주의, 경계, 유도 및 차내 신호. 자, 정지 신호를 제외한 차내 신호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자, 열차의 진행이 아니라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하네요. 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정지는 진행 지시 신호 아니죠. 입판도 진행 지시 신호가 아닙니다. 자, 입판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정거장 구내라고도 하고 차량 기지라고도 하는데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차량들이 요 입판 신호를 보고 움직입니다. 어쨌든 입판 신호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주로 이제 본선과 뭐 어쨌든 열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본선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때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인데 정지 빼고 다 진행이잖아요. 속도가 낮든 속도가 높든. 그래서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진감, 주, 경, 유, 차.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자, 진행 신호는 뭐 그 허용된 속도대로 정해진 속도대로 운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속은 아마 이게 녹색불과 노란불이 현시가 될 겁니다. 진행을 하긴 하되 조금 주의해서 운행하기 바란다. 주의는 노란색 하나, 주의해서 운전해라. 경계는 노란색이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기에 노란색 2개. 이럴 때는 더 주의해서 더 운행해라. 그 다음에 유도 신호는 장내 신호기가 뒤에 나옵니다. 장내 신호기가 정지를 현시하고 있어도 그 유도 신호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랄까요. 정거장이 조금 왠지 좀 바빠. 앞에 있는 선행 열차가 정거장을 완전히 빠져나가야 장내 신호기가 진행 지시 신호를 현시하면서 후속 열차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빠져나가기 전이라고 그러면은 장내 신호기가 진행을 현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지, 빨간색 불입니다. 근데 그 밑에 유도 신호기라고 해서 이렇게 등이 2개가 나란히 45도 각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내 신호기는 정지지만 유도 신호기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기관사가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뒤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내 신호. 자, 요즘은 대부분 신호기가 지상에 있지 않고요. 전부 다 차내에 있습니다. 차내.
그래서 차내 신호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되는데 이때는 정지 신호는 제외한다. 뭐 당연하죠.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지 정지 신호는 아닙니다. 자, 여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폐색, 폐색. 폐색은 뭐냐면 닫을 폐 막힐 색 이런 한자가 있을 겁니다. 닫을 폐 막힐 색 닫아서 막아버립니다. 폐색이라는 개념은 자 폐색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둘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 운전에만 점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일반 철도랑 자동차, 고속도로랑 뭐가 다를까요? 고속도로는 뭐 4차선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이 많은 차들로 이제 막히고 있다. 그러면은 방향 지시등을 켜서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차선을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근데 열차는 어떻습니까? 열차는 정해진 레일 위에서만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막혀도 앞에서 아무리 지연을 해도 내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 섹터를 좀 정해 놓습니다. 이거를 운전 허용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섹터를 정해놔서 요 일정 구간에 오로지 한 개 열차만 운행될 수 있도록 이제 방어를 합니다. 자, 열차 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속 열차가 선행 열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방향 운전을 하긴 하지만 맞은편에 오는 열차와 같이 충돌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레일을 위해서만 운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폐색 구간이라는 거 다들 막힐색 이렇게 폐색이라는 구간을 정해서 이 폐색 구간 안에는 딱 한 개의 열차만 운행되도록 해놓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는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도 폐색이 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도 1폐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폐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간에 한 개 열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개 열차만 들어간다. 이렇게 넓은 폐색 구간이라면 그 열차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후속 열차는 운행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안전한 어떤 그 시스템이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완이 된다면 폐색을 쪼개서 정말 많은 폐색을 만들어서 그 폐색 구간에 열차가 하나씩 안전하게 들어가서 충분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 시스템이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열차가 하나라도 이제 지연을 하게 되면은 후속 열차가 꼬여서 계속 지연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제 철도 공학 시간이라든가 또 운전 이론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충분히 또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라서 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색은 일정 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 운전에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랑은 다르게 열차는 정해진 폐색 구간 안에서 한 개 열차만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내 운전이라 하면 구내 운전. 정거장 내 또는 차량 기지 내에서 이판 신호에 의해서, 이판 신호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판 신호. 자, 여러분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이 조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조성은 어디서 하느냐? 조차장에서 하죠. 근데 역에서도 정거장 안에서도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고 이동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전체가 바로 이판입니다. 이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거장 구내에서는 다른 신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기는 굉장히 키가 크죠. 이제 그 지상에 있는 신호기들은. 근데 정거장 안에 있는 신호기들은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요 키 작은 신호기들이 바로 2판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철도가 처음인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철도가 처음인 분들은 일부러 큰 역들이 있잖아요. 큰 역들 뭐 서울역이라든가 뭐 청량리역이라든가 뭐 제천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저게 2판 신호구나, 저게 장내 신호인가, 저게 출발 신호인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풍기역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정거장과 상장내, 하장내를 뭐 정거장이라고 구분한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신호가 중계 신호고 저기 있는 신호가 출발 신호고 장내 신호고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오게 해요. 안전 때문에 애들도 반대편에 있는 열차, 거긴 단선이었으니까 예전에는 반대편에 열차 들어오는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다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고는 안 났습니다. 자, 군의 운전이 그렇습니다. 자, 2판이라 하면 뒤에 나오네. 좀 참을걸. 자, 2판이라 하면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해서 차량을 이동하고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그럼 또 부연 설명해 드릴까요? 자, 차량을 이동하고, 그러니까 정거장이 굉장히 넓다면 2번 선에서 한 7번 선으로 이동하거나, 그리고 또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입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력차를 사용하는 입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해조차를 입판한다 하면 시멘트를 실은 열차가, 화물 열차가 한 10량 정도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10량 정도 연결을 했는데 요 한 3량 정도는 한 3번 선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은 인상선으로 쭉 인상했다가 자 동력차의 힘에 의해서 한 25km 이하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면 수송원에 의해서 이 3호 뭡니까? 3번 선으로 갈 3량이 이미 연결기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력차를 이용해서 갑자기 멈추면 관성의 힘에 의해 얘네들이 슬슬슬슬슬슬 자 이미 선로 전환기를 열어놨습니다. 3번 선 쪽으로 3번 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갑니다. 근데 맞은편에 그다음 3번 선 저 앞쪽에 또 다른 어떤 화물 양해조차가 한 7량 정도 연결해 있다면 그쪽 양해조차랑 이 3량이랑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말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송원들이 손으로 밀 때도 있습니다. 밀 때도. 그러면은 또 연결기를 열어놨다가 찰칵.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화물열차 입판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영상을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2판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